이게 제가 이제 방송 인스타 계정 방송 계정을 처음 만들고 이제 올렸던 글인데요. 이 부분을 잠깐 제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서서 그러니까 소개해드린 방송 소개, 제 방송에 대한 소개랑 좀 연계되는 맥락이 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 이것은 제 방송 이제 BJ 활동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 방송의 중심과 뿌리는 작고 방송 활동을 하고 싶기에 제가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친다라는 부분 좀 다소 진짜 진부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제가 또 선비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은 양해나 이해를 해주시리라 제가 믿겠습니다. 자, 흥망성쇠, 기륭화복, 희노애락, 세상만사 모든 것이 이분법적인 사회구조가 난 정말 싫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옳고 그름, 좋음 나쁨, 맞음 틀림 등등. 자, 이것은 아까 인터넷 그 인방겔 커뮤니티 소통 방송할 때 그 소개면에도 잠깐 등장했었던 그런 문구였죠. 자, 등등 사회 통념상 정해놓은 규정들과 규칙들의 얽매인 사람들의 시선이나 시각들이 너무 싫다. 이런 논점의 문제는 비단 사람들의 인식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오로지 영과 일의 이진법의 개념만을 잊고 없음의 논리가 바로 정의이고 오로지 그것만이 정답인 것 마냥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이 사회의 풍토와 제도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 그리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렸을 적부터 배워오던 그런 이중잣대가 반드시 옳은 것이고 정말 그것이 다인 것 마냥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어가고 그저 그렇게 인식과 자각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나는 좋고 너는 나쁘다. 혹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나 생각들보다 단지 나와 생각이나 사고가 다르구나라고 제각기 살아온 환경이나 여건, 경험 등에 따른 상호간의 가치관의 차이나 관점들이 다를 수가 있음을 왜 인정을 못한 채 그에 따라 이해도 못하고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들은 배려를 못하고 존중해주지 못하는 것일까? 단순히 맞고 틀림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단지 다른 것임을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정말 아쉽기 그지없다. 나도 경영학을 전공한 경영학도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그렇지만 때론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사회 통념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틀리고 나쁘고 그릇된 것들이 때론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오히려 그것이 더 맞는 것일 수도 있고 옳은 것, 좀 더 나은 답이나 생각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경험에 따른 어떠한 선입관이나 편견,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편협적인 생각들을 배제한 채 말이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쉽게 예를 들어 1 더하기 1, 1 플러스 1의 답은 항상 2가 맞고 과연 그것만이 유일한 정답이자 반드시 정의인 그런 것일까? 때로는 그 답이 3이나 4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하고 우리가 미처 몰랐었던 무궁무진한 답이 존재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세상을 살아가며 이것이 정말 정답이자 오로지 정의야 라고 쉽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단편적으로 단순히 숫자 하나만 보더라도 숫자 1의 경우 산술적으로 그 숫자가 의미하는 범위와 포용하는 것을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쉽게 함축시켜 규정해 놓은 것이지. 1.2, 3, 4, 5, 6, 7, 8, 9, 점점점점 소수점까지 감안하고 생각해 보면 단지 그 1이란 숫자가 그 안에 얼마나 수많은 것들을 담고 있나. 또한 1, 2, 3, 4, 5, 6, 7, 8, 9, 점점점점점 숫자는 끝이란 게 없다. 무한대로 정말 무궁무진하지 않나. 그만큼 경우의 수란 것은 끝없이 무한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때론 우리가 틀리고 아니다
틀리고 아니라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 소수 의견들이나 다양한 생각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충분히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았으면 한다. 잭선비의 주저리 끝.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제 제 방송의 중심과 이제 뿌리를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이거는 모두가 저도 똑같습니다. 제 생각과 이제 뭐 당연히 똑같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뭐 내 생각과 같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이 글을 읽었을 때 저처럼 생각하지 않는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르니까 다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글을 적어놨지만 내 생각이 이렇다 뿐이지 이게 정답이다, 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제 어떤 평소에 가치관이나 마인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아마 방송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제 기본적인 인간의 제 성향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제 기본 사람마다 다 성격이나 성향이 틀린 것처럼 제 성격이나 어떤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이렇다라는 거니까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이런 게 자연스럽게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것들이 묻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방송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이제 한번 말씀을 짚어보고 이제 하는 그런 취지도 있는 거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방송인으로서 제가 출발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네, 고심도 많이 했고 했는데 방송에 관한 사실은 약간 그런 이야기거든요. 요거는 옆에 요 이미지는 참고해 보시고요. 자, 잭선비의 주저리 2탄 희망 직업 요 내용 이제 쭉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유의사항이 있는데 유의사항은 지금 그 사실 나락즈 사건과 지금 현재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날짜가 여기 있나요? 여기 있네요. 5월 31일이니까 그 전에 작성한 것임을 미리 감안을 하시고 좀 현재의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맞춰서 이런 분위기와 지금 상황에서의 글을 작성한 게 아니라 그 한참 전에 제가 글을 이제 만든 게 아니라 쓴 내용이니까. 자, 첫 번째 희망 직업 BJ 셀럽 중공인 최근 뉴스 기사 내용을 통해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실시한 희망 직업 설문조사에서 BJ 유튜버란 직종 및 직업이 7위에 랭크가 되었다는 보도 내용을 접한 후에 앞으로 BJ와 유튜버 활동을 시작하게 될 잭선비는 해당 기사 내용이 시사하는 바나 여러 가지 패러다임 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역시나 1위는 불문율과 같이 뭐 여러분들 부모님께서나 어르신들이 흔히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거죠. 공무원이 안정적이고 최고다. 무조건 공무원이다. 뭐 사실은 지금 그것도 지금까지 이어져서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딱 복지 좋죠, 그렇죠? 공무원이니까 복지, 어떤 복리 후생 그리고 사실 지금 또 이 휴전 냉정히 말하면 아직까지 이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 쉬고 있다. 그렇죠? 휴자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 자체가 여러 가지 그런 좀 여러 가지 좋은 뭐랄까 그런 것들로 평화 모드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이 나지 않는 한 항상 딱 정해진 날짜에 딱
딱 월급이 들어오고 또 공무원분들은 이제 연봉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뭐 150, 250 이렇게 연차별로 또 이제 상승이 되는 그 갭이 있겠죠. 그죠? 그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정된 직장이다 보니까 전쟁이 터지지 않는 한 그 해당 내가 맡은 바 임무에서 직무만 꾸준히 성실하게 일하면 이제 돈을 계속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저기 부모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역시나 1인 불문율과 같이 공무원이 26.7%로 압도적이었고 연예인이 7.4% 8위로 7위에 랭크된 유튜버, BJ 등의 1인 방송인 9%보다 한 단계 아래 순위로 조사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미뤄보아 이제 1인 방송 미디어 플랫폼에 종사하는 직종 자체가 현대사회에 와서는 엄연히 셀럽 또는 중공인이라 칭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그 위상이나 위치 인식이 좋아졌다라는 점, 그에 따라 수많은 청소년들의 미래의 꿈과 희망이자 구직 취업 희망자들에게 존경과 덕망을 받고 있는 BJ 유튜버란 직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 또한 부여가 되고 있는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모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듯이 이것도 제가 아까 방송 소개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네요. 그죠? 예. 이러한 점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최소한의 의무나 책임감은 겸비하고 유지한 채 방송을 이끌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바로 이 맥락은 제가 이제 앞으로 제 방송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사람을 움직이는 힘, 무엇인가 사람에게 변화, 그것이 마인드나 사고방식, 행동 등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은 대중문화 및 매체라고 나는 평소 생각해 왔으며 1인 방송 미디어 플랫폼 또한 현 시대에 와서는 하나의 대중문화란 형태로 기속되어 있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점유나 분포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BJ 잭선비의 관점이다. 자, 두 번째로 돈, 수익보다는 시청자 수, 명예 중심의 경쟁의 문화 생태계. 자,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각종 1인 미디어 방송 플랫폼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위 메이저 BJ, 유명 인기 유튜버, 스트리머, 크리에이터라 일컫는 현재 해당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나 자리를 잡고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자면 별풍선 수익이나 광고 수익 등의 금전적 가치 중심이나 기준들을 더 중시하기보다는 아프리카 TV의 경우는 시청자 수, 유튜브의 경우는 구독자 수에 더 중점이나 중심을 두고 상호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서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형태의 그림과 모습들로 단순히 돈이란 금전적 가치 및 수익에 중점을 둔 방송 활동보다는 명예 중심의 방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계 및 현 상태는 BJ 잭선비의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해당 시장 및 산업의 발전에도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 나는 수많은 인방 용어로 선비 꼰대 틀딱 하지만 매너, 젠틀함만은 잊지 않는 잭선비다운 발상이다 라고 썼습니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구나. 네. 자, 세 번째. 자기 자랑, 사익, 자기 자랑, 사익, 바람직한 방송, 겸손, 내면의 아름다움,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적 기업, 공인의 책무, 책임과 의무죠. 허나 잭선비도 BJ 유튜버를 떠나 한 명의 시청자 및 유저로서 이런저런 방송을 시청하던 중에 최근에 별풍선이나 광고 수익을 통한 방송 활동의 수익금으로 슈퍼카를 사거나
건물을 매입하는 등 물론 이런 부분들을 쉽게 말해 자신이 노력하여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는지는 절대 다른 이가 이에 대해 관여하거나 아니 뭐가 떴네요. 네, 페이스북에서 뭐 떴네요. 예. 관여하거나 개입할 부분도 아니고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며 자유란 걸 존중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을 개인 방송의 소재나 방송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개인 견해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앞서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BJ, 유튜버란 직업을 꿈꾸고 희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러한 방송 내용은 허영심만을 심어주거나 다른 측면으로는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 그런 리스크 발생의 우려와 부정적 견해의 관점에서이다. 차라리 자신이 메이저 BJ, 유명 인기 유튜버란 자리까지 올라서게 된 성장 과정과 배경, 그동안의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선 노력들을 담은 히스토리를 보여주고 어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방송 활동으로 축적한 자신의 부를 가시하고 보여주며 자랑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송이라 할 수 있을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자신이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든 그것은 다른 개인이나 타인이 절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것을 방송 소재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잭선비의 개인적인 소견이자 견해인 것이다. 물론 BJ분들의 수많은 고충과 고심들도 익히 잘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청자 및 유저분들의 니즈는 점점 많아지고 눈높이와 시선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보다도 전문적이고 다양한 모습들로 다양한 재미와 웃음을 통한 가치나 의미, 욕구 충족 등을 원하고 있다. 이런 기대와 욕구들을 충족시켜주고 부응하기 위해 BJ분들은 언제나 방송 소재와 아이템들에 대한 끝없는 고민과 고심 계속 되어야만 하는 아이데이션의 심적 부담감과 과도한 스트레스는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슈퍼카와 고급 건물 매입 등을 통한 방송 소재 활용 및 소개 등을 시청자 및 유저들로 하여금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호기심 충족과 동시에 대리 만족감을 주는 등 자신의 방송 활동으로 얻게 된 부의 자랑 자체가 일종의 어그로를 끌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시청자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이해도 하며 충분히 공감도 가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자신이 갖추게 된 부의 자랑이 방송 내용으로 부적합 내지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J 유튜버란 직업을 희망 직종 및 직업으로 연예인이란 직업보다 더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인식하게 된 현 시점을 고려하고 반영해 봤을 때 이 작업을 절실히 희망하고 존경과 덕망을 동시에 얻고 있는 많은 부류 및 집단들에게 과연 그런 방송 소재나 아이템들이 좋은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점이다. 셀럽이나 중공인이란 자리나 위치에 걸맞게 본인이 하는 말이나 행동들의 여러 방송 내용들로 인한 영향으로 사회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까지 고려하고 감안하여 좀 더 신중히 방송을 접근했으면 한다라는 잭선비의 엄연히 개인적인 관점이자 견해인 것이니 너무 많은 오해나 왜곡은 없길 바란다. 이것은 서로가 살아온 환경이나 조건, 여건에 따른 개개인의 관점이나 사고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잭선비 본인은 어렸을 적부터 유아기, 청소년기의 성장기를 거쳐오며 남다른 부모님의 자녀교육 철학으로 인해 아버지께 매사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자라왔다. 마치 가훈처럼 늘 이런 점을 강조하여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성인이 되어 곧 노년 및 노후도 준비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현 시점에 와서도 아버지는 주기적으로 계속 누차 강조하여 이런 말씀을 누누이 계속해 주실 정도로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뒤로 가야 되네요. 정도로 그에 따른
정도로 그에 따른 영향으로 본인도 지금껏 삶을 살아오며 이런 점은 이미 내리 속에 깊숙이 박혀 있으며 이를 중시한 생각이나 관점에 따른 사고 방식과 언행들 또 매사 매순간 모든 상황에 일치시키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란 것도 잘 알고 있으며 본인 또한 사춘기나 청소년기에는 아버지의 그런 말들과 가르침들을 전혀 이해도 못했고 반항심이나 반발 또한 적지 않았으나 성인이 되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런저런 인생에 있어 희노애락, 산전수전,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보고 하다 보니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해 그것이 정말 소중한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깨달음을 얻고 있으며 인생을 살아가며 조금이라도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인간이자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역시나 말처럼 쉽지만은 않지만 여담이지만 잭선비 본인은 지금껏 살아오며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본인 나름대로는 칭찬 받을 일도 정말 많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늘 아들에게 겸손을 주지시켜 주셨고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해는 항상 잊지 않도록 그래서 타인에게 실수로라도 민폐나 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는 그런 아들로 키우고 싶으셨나 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잭선비는 웃 어르신들에게 본인의 성 플러스 양반 제가 이름이 지금 뭐 비공개니까요. 이건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제가 비공개로 할 예정이긴 한데 그래서 모 양반 모 선비라는 말을 자주 듣곤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닉네임에도 아무래도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유아기 때 너무 자유분방하여 다른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민폐나 피해를 끼칠 법 싶으면 아버지는 이를 애초에 차단을 하고 정말 무섭고 호되게 꾸짖으셨다. 특히 가족 간의 신뢰와 믿음을 중시하여 가족 간에는 절대 사소한 작은 것 무엇 하나라도 숨기거나 하는 거짓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금기시하셔서 한 번은 초등학교 사춘기 때 정말 별것 아닌 일이라 생각하고 짧은 생각에 아버지께 거짓말한 것이 나중에 탄로가 나서 방벽에 쓰리쿠션이 될 정도로 내동댕이 쳐지며 반죽음이 되도록 온몸에 피멍이 들고 인생에 딱 한 번 아버지에게 제대로 사랑의 매를 맞으며 훈육을 받았던 적이 있다. 이후 밤에 잠을 청하는데 온몸이 너무 아파서 끙끙 앓으며 설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몰래 내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며 멍이 든 곳곳에 연고를 발라주시는 모습을 보고 비록 자는 척을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첫 눈물이자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초등학교 4학년생이란 어린아이에도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으며 그때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강렬하게 남아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듯하다. 나는 자신의 아들에게 칭찬 한번 해주신 적 없는 아버지, 늘 오빠라는 이유로 여동생에게 무조건적인 양보와 배려. 분명 여동생이 잘못한 일임에도 오빠니까 당연하게 내가 책임을 지고 혼이 나며 그렇게 성장해오면서 그런 아버지의 남다른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을 단 한 번도 원망이나 책망을 해본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점들로 인해 보다 더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고 늘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 편에 설 수 있도록 몸에 자연스레 녹아들고 몸에 배어주게 해주신 진솔하며 매사 겸손한 사람이 되어보고자 그런 것을 지향하고 노력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가르침과 삶의 의미와 배움을 주신 것에 대해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고마움을 잊지 않은 채 열심히 잭선비 본인 또한 향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한 가정을 이루고 가장의 입장이 되면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육아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똑같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중공인이나 셀럽의 입장에서도 사회적으로 끼칠 영향이나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감안해 보자면 겸손이란 단어는 꼭 겸비하고 있어야 할 덕목이자 그 자체가 본인의 인격과
인품을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자 항목이 아닐까. 타인, 제3자 입장에서도 전혀 몰랐던 사실에 대해 불현듯 갑자기 알게 되거나 문득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 효과나 여파, 파급력이 더 크지 않나. 굳이 본인이 먼저 그런 것을 드러내어 그런 것을 가시하며 보여주기보단 옛 속담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도 있듯이 그럴수록 자신을 좀 더 낮추고 겸손해지는,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겉모습을 통해 비춰지는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기보단 벼도 처음엔 꼿꼿하다가 속 알맹이가 차면 찰수록 고개를 점점 더 숙이듯이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 뷰티 인사이드라고 하죠. 뷰티 인사이드, 내면의 아름다움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까? 겉모습이 아닌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이미 인격이나 인품이 갖춰진 사람들은 어딜 가나 빛이 나더라. 굳이 그런 것들을 자신 스스로 겉으로 드러내 보이거나 가시하며 자랑하지 않아도 겸손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항상 그 자체로 더 빛이 나고 돋보이더라. 이건 정말 본인의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자 진리와도 같다. 그러므로 BJ 잭선비 또한 겉모습보다는 속 알맹이가 꽉 차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며, 그런 점을 목표로 지향하며 그런 것들에 더 가치와 중점을 두는 모습들은 어쩔 수 없이 잭선비의 개인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묻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본인의 BJ 닉네임 또한 잭선비가 되었겠지만, 네. 혹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가? 프랑스어로 고귀한 신분의 귀족이라는 노블레스와 책임이 있다라는 오블리주가 합쳐진 것으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며,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보자면 어떠한 경우이든 상류층으로서의 자유와 즐거움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하류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의미로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는 누군가의 피와 땀, 눈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라는 개념 및 의미와도 같기에,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또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며, 따라서 가진 자는 반드시 그 가진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나 빈곤층에 대한 배품이나 한원, 나눔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깨달음과 그 행위를 사회공헌이나 기부 등 다양한 활동과 형태들을 통해 행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부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가진 것이 부족한 사람들보다 더 기부나 사회 공헌 등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에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솔선수범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기감이 되는 일련의 가정이나 행위를 일컫는 단어라 할 수 있겠다. 또 오늘날 기업들의 행태나 모습만을 빗대어 봐도 물론 아주 오래전부터 기업의 존립 목적 및 존재 가치는 이윤 추구이지만 현 시대에 와서는 공익적인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가 되며 기업의 주요 경영 이슈로 화두나 대두가 되어 오는 패러다임 속에서 기업들은 예전부터 간행되어 오던 기업의 이윤 추구, 수익, 사익 챙기기, 기업 자체 배불리기에 연연한 기업 활동들보다는 기부는 물론 각종 행사나 이벤트, 다양한 캠페인 프로모션 등의 주최나 후원 등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소비자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거나 베풀며 함께 나누는 형태들과 모습들을 꾸준히 어필함으로써 이러한 활동들로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이바지하는 모습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곧 책무를 다하는 모습들, 즉 사회적 기업이란 인식을 소비자 및 국민들에게 보여주려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잭선비는
이런 활동들이 시사하는 바나 관점들이 쉽게 기업을 예시로 들어 설명을 해보았으나 이것은 비단 기업뿐만이 아닌 기업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접목이 되고 적용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다. 쉽게 말해 사회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공인이나 셀럽에게도 사회적인 책무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인 것이다. 예를 들어 방송 활동 수익으로 슈퍼카나 건물 매입 등의 자랑 방송보다는 별풍선이나 광고 수익 등의 시청자 및 유저분들의 사랑과 후원들로 부를 누릴 수 있게 된 만큼 시청자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나 프로모션 방송을 기획해서 진행해 본다든지 좀 더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에 처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빈곤층에게 작은 무엇 하나라도 도움이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자선단체나 사회적 집단에 대한 기부 활동이나 꼭 굳이 돈이란 금전적 가치의 도움을 떠나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 등 생각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시청자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시청자분들에게 돌려준다거나 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다. 아무리 자유분방하고 프라이빗한 인터넷 개인 방송이라고 하지만 차라리 그런 류의 방송을 한다면 뭔가 더 의미나 가치도 있고 여운 또한 남겨지는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그런 공익적인 부분까지 담아내고 구현해낼 수 있는 가치 있는 방송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허나 잭선비의 개인적인 관점이나 생각은 그러하지만 솔직히 내 방송에서 그런 모습들을 담아내는 것은 나는 싫고 가급적이면 지양하려 한다. 이유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성경 구절 말씀에도 있듯이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 종교는 이제 천주교고요. 있듯이 나의 그런 행위나 활동을 굳이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으며 또한 향후에 잭선비의 주저리 연재 시리즈로 추가 포스팅할 예정 중인 본인이 평소에 가장 존경해오던 인물이자 우상인 찰스 피니와 국내 방송인 중에 유재석 씨에 대한 무한 존경과 영향을 받고 있어서이기도 하다. 팬들이 BJ의 성향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을 표방하고 그런 게 묻어나오고 따라가는 것처럼 저 또한 저의 롤모델이자 우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관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 이 세상은 나 혼자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이지 않나. 자, 네 번째.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 문화, 쌍욕, 막말 등 아까 언급한 사망과 연관되어진 그런 점들과 연계된 측면의 인터넷 방송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바로 채팅 문화와 BJ분들의 언행에 대한 부분이다. 물론 과거 예전에 비해 정말 많이 좋아지고 많은 개선과 변화들 점점 더 양지의 방송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BJ분들의 의식 및 인식 전환에 따른 변화나 개인적인 노력들도 하나둘씩 점점 보여지고 있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표 기업 차원에서도 운영 정책 개선이나 규정 강화 등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강과 보완, 다양한 여러 장르의 공식 방송 송출 등 양질의 컨텐츠와 양지의 인방 문화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 차원의 여러 가지 끊임없는 노력들도 많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으며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그 나락즈 사건 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작성을 한 부분이라는 날짜 보이시죠? 네,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K리그 홍보대사 위촉이나 MBC 축구 해설위원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까지
진출을 하고 작년 연말 예능 신인상까지 수상하게 된 BJ 감스트님을 비롯하여 대도서관님, 벤츠님, 슈기님, 나태 커플, 나래님, 테리님 커플이시죠. 뭐, 조만간 결혼을 하신다라는 그런 방송도 제가 방송 통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은데요. 단지 BJ로서 인터넷 방송 영역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좀 더 큰 시장과 다양한 활동 분야와 영역에서 좋은 활동들과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 점들 등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플랫폼 발전과 개인 BJ의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앞서 1항에 언급했던 직업 희망 및 선호도 조사에서 연예인보다 한 단계 위인 7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 계기로 긍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야외 방송 중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도 일반 대중들의 BJ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나? 물론 최근에도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거나 여러 문제들의 이슈 발생 위험과 그 소지들, 여러 리스크들을 잔뜩 내포한 채 방송 송출을 하고 있는 타 플랫폼들도 있긴 하지만 과거 예전에 비해 BJ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의식들이 많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긍정적인 의식들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과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기존에 간행되어 오던 안 좋은 악습들이나 행태를 그대로 방송을 통해 표출되어지는 구태의연한 모습들이 현재에도 잔존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모든 BJ분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다. 일부 BJ분들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숫자 18이란 단어는 분명 욕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언제나 흔히 쓰이는 일상 단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현실, 더 나아가 이를 넘어선 쌍시옷, 지읒 등의 자음이죠. 거기서 이제 모음이 결합이 되면 그 단어가 나오는 것이겠죠. 네. 쌍시옷, 지읒 등의 자음이 들어간 단어를 감탄사나 쿠션 용어이자 일종의 감정 표현 도구로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시청자 및 유저분들도 이보다 더한 욕설, 비속어, 막말 등의 악성 채팅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며 이러한 부분은 대표 플랫폼 기업 차원에서도 운영자분들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규제나 제재 조치 등 운영 관리에 많이 힘쓰고 계시지만 아프리카 TV의 경우만 하더라도 하루 생방송을 송출하는 방송국들만 평균 3천에서 4천여 개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현실적인 한계와 제한이 존재할 것이다. 유명 크리에이터 대도서관님의 저서인가 칼럼에서 개인 방송의 방송 문화 및 시청자들의 채팅 문화는 해당 방송국의 BJ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글귀와 문구를 읽은 적이 있다. 잭선비는 이 말에 전적으로 적극 공감한다. 제가 앞서 방송 소개 PT에서 언급했던 그 인용 문구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TV 중계방의 경우 채팅의 수준과 심각성은 그 정도나 사안이 정말 위험천만하다.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 절대 바람직한 현상이나 좋은 방향이 절대 아닐 것이며 인터넷 방송이 양지와 양질의 우수한 컨텐츠로 더욱 발전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혁신과 개혁을 통해 한 단계 더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 문제는 결정적인 핵심 저해 요소이다. 가장 큰 문제점이 앞서 말한 쌍시옷, 지읒, 이 자음이 들어간 그 모음이 합쳐지면 그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예. 자음이 들어간 단어들의 뜻은 분명 남자나 여자의 성기를 비속하게 표현하는 비속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BJ나 시청자들은 이런 단어의 뜻이나 의미도 정확히 모른 채 현재까지도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는 현상 자체는 정말 크나큰 문제이며 물론 이런 비속어의 뜻과 의미, 비속어임을 알고도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더 심각한 문제이겠지만 불시에 그런 말을 왜 쓰는 거냐고 그런 단어들이 어떤 뜻과 의미가 있는지 알고는 있냐고 질문을 해봤을 때 돌아오는 답이 그냥
다른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흔하게 쓰이니까 다들 흔하게 쓰는 단어들이라 나도 따라 쓰는 건데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등의 이런 식의 가볍고 짧은 생각에서 비롯된 책임감이 전혀 없는 이런 생각과 짧은 사고방식의 비속어에 대한 인식 및 무지함이 바로 핵심 문제이다. 옛말에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나? 정말 이런 말들의 의미와 교훈을 절감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다. BJ 유튜버란 1인 방송인 직업을 선호하며 꿈을 꾸고 희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그런 언행들이 미칠 영향이나 파급 효과는 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은 같은 BJ 유튜버로서 앞으로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될 동정 업계의 일원으로서도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아쉬운 부분이자 개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자, 첫째, 가장 먼저 BJ분들 스스로부터 무엇인가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깨달음을 통한 의식과 인식들의 전환,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점을 동감하고 반드시 이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보고 차츰이라도 개선해 나갈 의지와 노력, 변화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악성, 욕설, 막말, 비속어 등 악성 채팅을 치는 시청자 및 유저분들도 첫째, 온라인 가상 공간이라는 점, 둘째,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 않은 비대면이라는 점, 셋째, 이에 따라 익명성이 보장된다라는 점. 이거는 아까 제가 방송 소개, 임방겔 소개를 할 때 언급한 내용입니다. 내용이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또 내려갔네요. 띄워놓고 쭉 설명을 했었는데 어디였죠? 여기였나요?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방패 및 무기 삼아 입에 담지도 못한 그런 말들을 단지 인터넷 개인 방송이라는 자유스러운 공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쓰고 사용하며 사용하며 그런 것이겠지만 잭슨비는 대리어 그런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지 아니한 비대면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가상 공간이더라도 그럴수록 더 기본적인 매너나 에티켓은 지켜가며 말이나 채팅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점들을 악용해 방패를 내세운 뒤 그 뒤에 숨어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한 악성 채팅을 하는 집단 및 부류들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건 아까 인방갤러 분들한테도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런 BJ나 시청자분들에게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게 되거나 아니면 부모님 앞에서 등 여러 현실 상황 속에서도 과연 그런 말들을 습관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가감히 사용할 수가 있을까? 이 말은 그 말인 거죠. 제가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그 좀 욕설이나 비속어, 좀 심한 비속어 등 과연 내가 결혼을 했을 때 내 자식, 자기 자식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앞에 계셔도 그런 쌍시옷이나 지읒이 들어간 자음, 그 모음이 결합된 형태의 그 한 단어의 비속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처럼 툭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네, 이게 그 내용이죠. 이러한 행태 및 풍토들을 BJ 개인이 방향성이나 중심을 잡고 방송 진행을 하여야 할 텐데 대리어 BJ가 이를 더 남발하거나 이런 문화를 더 선동하고 주도하는 모습들의 방송을 계속 이끌어 나가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정말 이런 부분들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라 생각을 한다. 몰랐던 것은 절대 제가 아니다. 허나 그 사실과 문제점을 알고도 계속 변함없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은
분명 잘못이라는 점을 반드시 주지하고 스스로부터의 변화와 혁신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이러한 풍토와 상황은 절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 생각하기에 평소 습관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다. 잭선비 또한 BJ 이전의 한 남자로서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등이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가끔 아프리카 TV 역캠분들의 방송도 자주 시청하는 편이긴 한데 정말 겉모습은 화려하고 너무나 예쁘시고 아름다운 역캠분이더라도 막상 그 방송을 보는데 그 역캠 분의 입에서 갑자기 툭 하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쌍시옷이나 지읒이 들어간 그런 비속어들의 단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혹은 그 외에 이제 쌍욕과 다른 이제 여러 막말들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레 나올 때를 보면 저렇게 예쁜 얼굴과 아름다운 미모의 자신이 방금 내뱉은 발언 속의 단어의 뜻이나 의미는 정확히 알고는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 저런 단어를 계속 가감없이 입에 담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머쓱함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들며 처음 겉모습을 통해 갖게 되었던 환상 또는 환상 또한 금방 깨지면서 결국엔 방송을 다시 나오게 되더라. 말에는 분명 인격이 있다. 우리가 평소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흔하게 쓰는 단어들이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의 기본 소양 및 인격과 인품들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눠보면 겉모습에서는 미처 몰랐었던 또는 전혀 느끼지 않았던 그 사람의 생각의 깊이나 가치관, 인성들을 알 수 있는 것이겠지. 물론 잭선비도 과거 청소년기나 사춘기 시절 친구들의 친분의 표시나 표현 등으로 비속어나 막말들을 뜻도 모른 채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철없는 질풍노도의 시기였고 그런 감탄사나 말들은 반드시 특정한 유대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 하나 친분이 있는 관계 속에서만 사용을 했었지 전혀 모르는 상대나 불특정 다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런 말들을 남발하면서 일상 언어와 같이 사용하지는 않았었다. 지금은 어떤 감정 표현에 있어서 매우, 아주, 굉장히 등의 수식어, 부사죠. 수식어들의 사용은 점차 시대가 흐르고 변해갈수록 배척되고 배제되어지고 있으며 개나 지읒이나 쌍시옷이나 등의 비속어를 흔히 단어 앞에 붙여서 쓰는 현재 시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런 현상들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이나 좋은 현상들이라 말할 수 있을까? 잭선비는 과거 군 복무 시절 첫 휴가 때 대중교통버스를 한번 탄 적이 있었는데 그 버스 안에는 하굣길이었는지 중고등학생들이 동승해서 많이 있었다.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서로의 대화 자체가 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속되게 표현하자면 마치 입에 걸레를 물고 있는 듯한 그런 서슴없는 욕설과 막말들을 누가 더 세게, 누가 더 가감히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향연을 펼치는 대화 모습들을 보며 물론 아직 철이 없는 시기라고들 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말 그 정도나 수준들이 상상 이상의 말들과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실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저런 말들을 서스름 없이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자신의 의도와 취지와는 다르게 뭔가 자신이 세 보이거나 뭔가 있어 보인다거나 전혀 그렇게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본인 스스로의 자신의 인격이나 인품을 떨어뜨리며 깎아먹고 주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위화감만 조성하는 등 가정이나 학교 교육은 제대로 받은 것이 맞는지 의구심만 잔뜩 들게 될 정도로 이런 생각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해볼 의지나 노력 자체도 없는 것에서부터 그런 언행들이 기인된 것이겠지만
그 당시 청소년기에 있었던 세대들이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일꾼들이자 미래의 주역들이다. 물론 모든 이가 그렇게 성장해 온 것은 아닐 것이라. 내가 경험한 모습들은 단편적인 일부의 모습들일 것이라. 모두가 아닌 소수들일 것이라. 그러한 모습들이 미래 우리나라의 자화상은 아닐 것이라고 가급적이면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긍정적인 시각과 시선, 희망을 품어보려 해도 이제는 요즘 초등학생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자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나쁜 쪽으로 급속도로 발전되어 가고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악화되어지는 현 시대의 자아상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이 문제는 우리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잭선비의 연령층쯤 되었을 때 그때의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있자면 지금보다 더 휘황찬란한 상상할 수도 없는 비속어와 은어, 욕설과 막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겠지.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그런 청소년들을 탓하기보다는 성인과 어른들의 사회적인 책임이 훨씬 큰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웃사촌, 품앗이, 정, 공경, 효도, 모범, 솔선수범, 선행 등의 단어들은 이미 옛것에 조선시대에서나 쓰이는 단어와 같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사라지거나 퇴색되어진 지 오래된 것 같으며 이는 무조건 신속하고 빠르며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각종 정보와 첨단 기술 등의 비약적인 발달과 함께 모든 산업이 강속으로 발전하고 하루하루 변화하는 강속의 시대의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각종 여러 패러다임들 속에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놓쳐버린 잔상들이지 않을까. 내 자식 귀한 줄은 알아도 남의 자식 귀한 줄은 모르는 것.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이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것.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마인드겠죠. 괜한 오지랖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엮이기보다는 오직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희생은 당연하다라는 인식들은 이 사회가 더 발달하고 발전함에 따라 삶이 계속 메말라져 가고 있고 피폐해져 가는 것 같다. 날이 갈수록 이러한 개인 이기주의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양극화 현실의 심화와 이에 따른 집단 간의 이념 대립이나 분쟁, 분열 등이 발생하고 이것이 고조화되는 사회. 사실 이러한 환경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 여러 왜곡과 변질이 발생하거나 잘못 받아들여지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다.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부합되거나 잘 맞는 것은 새롭게 배우고 습득하며 받아들이되 전혀 맞지 않는 것은 배제 또는 배척시키거나 향후 국민들의 의식이나 정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재검토해보는 용단도 필요했을 텐데 언어의 문화도 그렇다. 사실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외국에 나가서 법규죠. 예. 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저 법규, 법유, 예. 법이나 법유라고 대뜸 말해보거나 제스처를 해당 제스처가 있죠. 제스처를 취해본다면 그 반응을 통해 그 반응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외국인은 눈에 쌍불을 켜고 당신을 쫓아올 것이며 지금 당장 싸우자라는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 그나마 그 정도 리액션이면 양반이겠지. 할렘과 같은 우범지대에서 그런 말을 했다가 진짜 바로 뱅 예, 맞고 즉사한다.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도 그 단어를 사용할 때는 감탄사로 자신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표현할 때
상대방의 그 단어를 사용할 때에도 반드시 어느 정도의 친분이나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가벼운 인사나 반가움의 표시의 표현으로서 해당 단어를 쓰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정말 fight, 싸우고자 내지는 시비를 걸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때와 장소 관계없이 이제는 너무 흔한 욕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종의 표현이자 단어가 되어버렸고 인터넷 방송에서도 해당 제추어를 일종의 리액션으로 활용 및 사용을 하고 분명 그것이 욕이자 욕설임에도 불구하고 욕을 자신의 유행어로 둔갑시켜 BJ부터가 스스로 의도적으로 개인 방송에서 쌍욕을 수시로 계속 사용하면서 유행어로 밀고 있고 그런 걸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게 된 너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니? 질문했을 때 이거 요즘 최신 유행어인데요? 라고 인터넷 방송 유행어라고 대답하게 될 아무런 의식 없이 사고 판단력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그런 언행이 미치게 될 영향들은 대체 왜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일까? 너무나 답답하다. 현재 유튜브의 경우는 동영상에서 욕설이나 비속어, 은어 등이 등장하면 삐라는 전자음 처리로 방지하고 있으며 또한 동영상 속의 단어 선택이나 언어 사용 등에 대한 강력한 운영 정책을 펼치며 논란이나 향후에 발생된 여러 위험 소지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인터넷 생방송의 경우는 아직 현재까지도 갖은 욕설들과 비속어, 은어 등이 필터링의 과정 전혀 없이 그대로 온전히 시청자 및 유저분들에게 그대로 전혀 없이 유저분들에게 송출과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매니저분이나 운영자분이 조금이라도 채팅 관리나 모니터링이 느슨해지거나 소홀해진다고 치면 정말 심각한 수준의 욕설들을 비롯해 각종 비방과 비하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 상황은 물론 운영 정책 및 모니터링 활동에 있어 라이브 방송 플랫폼이라는 특성 자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겠으나 이러한 방송 문화와 채팅 문화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것이다. 사실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이자 가장 큰 핵심 문제는 바로 일부 BJ분들이 자신의 방송 중 전혀 아무런 의식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듯 욕설과 비속어, 은어 등을 흔하게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며 심지어는 해당 단어의 뜻이나 의미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나 해당 단어가 비속어나 은어라는 사실과 개념 자체를 인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만약에 그런 것 자체가 일종의 방송 컨셉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면 굳이 자기 자신의 인격과 인품을 깎아 내려가며 스스로 그런 컨셉을 지향할 필요가 있을까? 무엇보다 자신의 언행 하나하나가 BJ를 희망 직업으로 꿈꾸는 BJ를 목표로 하고 있는 수많은 취준생들과 청소년들을 포함한 일반 대중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한번 고려해 본다거나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 볼 의지는 없는 것인지 다소 이런 표현들이 강했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현 상황 자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은 맞지 않나. 예를 들어 인터넷 방송을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일반 대중 한 사람이 SNS 채널이나 유튜브를 통해 해당 BJ를 우연히 알게 되어 생방송도 한번 시청해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 TV도 회원 가입을 하고 생방송을 한번 시청해 본다면 확신하건대 누구나 크게 놀랄 것이다. 유튜브 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 전혀 정제되지 않은 생방송 모습, 편집이 안 된 있는 그대로의 날 것의 모습들이죠. 예. 모습과 방송 문화와 채팅들을 통해 이런 게 인터넷 생방송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자, 앞서 방송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저 잭송민은 지금 시청자로서 지금 3년 동안 시청을
이 방송 시청을 이제 모니터링 및 이제 해 왔고요. 저도 똑같이 이런 사례들이 하나 둘 점차 늘어나고 증가할수록 또다시 예전 과거의 대중문화 및 매체들 중 하나의 음지의 문화 속으로 추락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동안 플랫폼 자체의 여러 가지 꾸준한 노력들과 BJ분들의 좀 더 다양하고 큰 시장으로의 진출과 도약, 여러 활동 분야와 영역들에서 대중들에게 좋은 활동 모습들로 꾸준히 어필하면서 대중들로 하여금 BJ란 직업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기존 BJ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 전환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 더 발전적인 방향의 좋은 효과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런 욕설과 비속어, 은어 등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면서 굳이 그런 것을 컨셉이라 내세워 음지의 방송을 목표하고 추구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에게도 득이 될 것이 전혀 없을 뿐더러 자신의 그런 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미치게 될 영향과 효과, 파급력 등을 감안하고 생각해 보면 BJ 이미지 추락이라는 결국 제 살 깎아먹기란 행위밖에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듯 악 영향만 끼치며 사회적 이슈 발생과 문제의 소지를 유발시키는 등의 굳이 그러한 컨셉을 내세우거나 지향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보다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요소들만 앞세워 단순히 자신의 방송 어그로를 통해 더 많은 시청자 유입에만 포커스를 맞춘 그런 류의 방송들은 1차원적으로 자기 자신만이 취할 이익과 이득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BJ 동료들과 전체에 대해 미칠 영향과 대중들의 인식 등 좀 더 깊이 광범위하게 생각해 보았을 때 이는 정말 절대 결단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비속하게 이르는 말, 즉 지읒, 쌍시옷의 자음이 들어가는 비속어를 굳이 사용해야 하는 때나 상황이 있다면 여과 없이 비속어를 방송상에 그대로 언급하면서 노출시키기보다는 중나, 준나, 중까, 종까, 샤, 샤발, 사발, 샤발, 띠띠비디비디 등가 조금 틀어 보기라도 하거나 해서 충분히 언어를 순화하여 표현할 수도 있고 이는 전적으로 BJ의 문제 인식 및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아프리카 TV 본사 대표님 이하 관리자 및 운영정책 실무자분께 아래 두 가지 내용으로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자 한다. 현재 기업, 즉 사측의 입장과 차원에서도 현재 BJ분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BJ 체육대회를 통해 현장 필드에서 활동 중인 여러 BJ분들과 운영자와 스태프진들, 본사 직원분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및 유대관계 형성과 고착, BJ분들에게는 일종의 리프레시의 기회가 되기도 하며 다시금 동기부여와 애사심 제고 등의 기대 효과를 발할 수 있는 차원의 행사를 비롯하여 ASL, PKL, 멸망전 등 각종 게임 리그 개최, 특별 기획 행사나 특집 이벤트 컨텐츠, 정기적인 BJ 간담회 등을 통해 BJ분들이 더 많은 무대와 영역에서 자신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어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활동과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사측에서는 물심양면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케어 부분까지 많은 것에 신경을 써 주시고 계신다. 바로 이런 프로그램들 중 하나로 나는 18 이게 아닌데 중간에 많이 써주고 계신다.
예, 예. 맞네요. 내용 이어지네요. 써주고 계신다. 바로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로 1안 외부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커리큘럼을 짜서 정기적으로 언어 순화 교육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기업들의 워크샵이라는 형태를 모델로 일정도 좀 여유 있게 편성해서 일정 기간 합숙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진행 현장을 공식 방송으로 담아보는 것도 해당 BJ의 이미지 개선이나 사측의 양질의 컨텐츠 생산을 위한 노력들을 어필하는 등의 기대 효과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현재 운영 정책에 따른 제재 조치로 경고 내지는 뭐 일정 기간 방송 정지, 영구 정지 등의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욕설이나 비속어 은어를 자주 빈번히 사용하는 BJ들에게 3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1차 주의, 2차는 경고, 3차는 특별 코칭 대상자 선정, 언어 순화, 워크샵, 자동 참석이란 조치 및 제재의 규정을 만들어 기본 소양 교육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에 참여하는 태도와 모습, 교육 이수, 수료증을 받는 모습 들까지 방송과 연계하여 공식 방송으로 담아낸다면 시청자분들에게 또 다른 재미, 뻔한 요소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 및 교육 자체가 무겁기만 하다거나 해당 BJ 팬덤과 팬층에게 거부감이나 반감 또한 축소시키는 등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 같으며 준비와 계획에 따라 충분히 재미있게 구현해낼 수 있을 것 같다. 경고 후 방송 정지 등의 페널티 부과보다는 이러한 제재 조치조차도 방송적인 요소로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저는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 안으로는 또 다른 방안으로는 지상파 정규 방송들에도 상업 광고 외에 공익 광고들이 있듯이 메이저 위치에 있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지니고 행사하고 있는 유명 BJ분들이나 또는 욕설이나 비속어 은어 등을 빈번히 사용하는 음지의 방송 콘텐츠를 지향하며 추구하고 있는 BJ분들을 섭외하여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 또는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쁜 말, 아름다운 인방문화를 만들어 보자구 등을 슬로건으로 릴레이 캠페인의 형식과 형태로 공익광고를 송출시켜 BJ나 시청자분들에게 꾸준히 어필한다고 하면 문제점 인식과 각인, 경각심 유발, 공감대 형성 등 어느 정도 인식의 변화와 의식의 전환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조심스레 건의 및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5번째. 의미와 가치가 있는 방송, 영화, 음악 등 기억이나 여운이 남는 해당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잭선비의 개인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 기본 마인드에 대해 잠시 말해보려 한다. 잭선비는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며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것이 아주 작고 미세하며 소소한 것일지라도 작은 배움이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삶을 지향하고 매 순간 그렇게 살아보려 노력해왔다. 다람쥐통 쳇바퀴 굴러가듯이 매번 단순 반복이 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무의미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싫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듯이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일시 1분 1초 매 순간 배움과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이란 말 자체가 꽤나 거창하고 유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앞서 다람쥐통 쳇바퀴 굴림에 비유했듯이 물론 그렇게 단순히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나 생각, 관점에 따라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찾을 수도 있는 것이며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휴지 조각이나 담배꽁초 등 작은 쓰레기 하나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 사소한 행위 하나도
충분히 가치와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사소한 행위 하나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환경미화를 통해 환경보호에 일조한 것이며 이는 해당 지역과 나아가 우리나라를 위한 의미 있는 행동, 휴머니즘 실현과 인류애에 기여한 것의 가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런 해석이 많이 비약적으로 과도하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잭슨비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듯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결코 어렵고 힘든 일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작은 행동과 언행 하나에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와 연관하여 잭슨비는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도 바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구현해내고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단지 시청자분들이 좋아해 주실 만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어그로를 끌 수 있을 법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요소들만을 위주로 단순히 보여주기식 방송들보다는 방송 종료 후에도 무엇인가 작은 것 하나라도 의미와 가치를 담고 시청자분들에게 감동까지는 아니어도 잔잔한 여운이라도 남길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목표로 하고 지향을 하며 방송 활동을 해보려 한다. 당연히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 될 것이고 말처럼 절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 잭슨비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진취적인 사고로 최선을 다해 한번 도전해 나갈 것이고 반드시 이를 보란듯이 실현과 성공을 시켜 보이고 싶다. 잭슨비가 평소 즐겨보던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 중 가장 인상 깊었고 정말 멋지고 훌륭한 레전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MBC에서 방영했었던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었다. 리얼 버라이어티란 시청자분들에게 꾸밈 없는 있는 그대로의 날 것 그 자체를 생동감 있게 보여준 기존 예능 프로와는 틀린 신장르의 개척이었다라는 점. 그 자체도 정말 대단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하고 훌륭했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평상시 리얼 버라이어티라는 특성 때문에 때묻지 않은 날 것들을 그대로 카메라 앵글에 담아 순수 재미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 주였지만 바로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들 시청자가 함께 참여하고 공통 목표나 미션을 정한다든지 시청자와 함께하며 방송을 그려나가는 누구나 무모한 도전이라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진지하게 도전해 나가는 모습들 봅슬레이, 댄스 스포츠, 알래스카, 김상덕 씨, 찾기편 등 그 많은 훌륭한 기획 프로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방송을 통해 바로 알리고자 했던 취지의 기획 방송들이었다. 사실 잭슨비는 평소 세계사, 역사,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고 그런 류를 굉장히 좋아한다. 내가 그런 역사를 다룬 기획 프로를 으뜸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가 개인적인 취향이나 선호에 따른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잭슨비가 그동안 관심 있게 지켜봐온 역사와 근현대사에 관해 미처 놓치거나 몰랐었던 새로운 사실과 정보들을 방송을 통해 알 수 있었고 예를 들어 군함도 하지마섬 편에서는 방송 시청 내내 뭔가 내 자신 깊숙한 곳에서 울컥함과 먹먹함이 끝없이 밀려왔으며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끝없이 남는 여우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특집 방송이었고 특히 원래도 유명하셨던 인기스타 강사셨던 설민석 강사님이 더 유명해진 계기가 되었던 역사 특집 힙합으로 역사를 말하다는 단연 최고였다. 우리나라 아이돌, 래퍼 등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 젊은 세대들을 앉혀놓고 진행했었던 설민석 강사님의 명강의 실은 그렇게 역사에 관심이 있던 잭슨비도 몰랐었던 새로운 사실들과 정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었다는 이를 토대로 래퍼 및 뮤지션들이 직접 역사 현장 체험도 해보고 그에 따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름 개개인별 고심하면서 작사를 하고 완성된 작품으로 공연을 해서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역사 특집 방송. 첫째,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 세대들에게 영향력 있는 유명 아이돌과 래퍼들을 섭외하여 역사를 학습하게 한 점. 둘째, 이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힙합이란 장르로 역사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젊은 세대들에게 거부감 없이 녹아들고 자연스레 스며들 수 있도록 한 기획 의도. 셋째, 신 9세대를 모두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역사, 힙합이란 방송 소재. 아이템의 믹스 그리고 융합의 콜라보레이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본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또한 잭선비는 평소 영화 관람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앞서 말한 그런 성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판타지나 SF, 공상과학, 멜로, 로맨스 이런 장르의 작품들보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을 더 선호하고 좋아한다. 관람 시간 내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 영화 속 장면에 마냥 웃기고 슬펐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그 장면이 다시 회상이 되거나 하는 것 없이 돌아서면 쉽게 잊혀지는 그런 영화들보다는 계속 스스로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잔잔한 여운이나 깊은 여운이 남는 작품들은 인상 깊었던 장면들과 잔상들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억 속에 아주 깊게 그리고 오래도록 남아있다. 고전 영화 중에는 시네마 천국,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생은 아름다워 등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이 중 아직까지도 잭선비의 내리에 아주 강력하고 깊숙이 박혀있는 장면은 인생은 아름다워의 마지막 엔딩 부분의 장면이다. 인생은 아름다워란 작품은 이탈리아의 영화로서 시대적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0년대 일이며 로마로 갓 상경한 유쾌한 시골촌과 기도가 운명처럼 만난 여인 도라에게 첫눈에 반해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서 분신과도 같은 아들 조슈아를 얻게 되고 함께 작은 책방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던 중 조슈아가 5살이 되던 해에 나치 독일군이 갑자기 들이닥쳐 기도와 그의 아들 조슈아를 수용소행 기차에 잡혀가는데 아내 도라는 유태인이 아니었음에도 그녀 스스로 자원하여 함께 수용소행 기차에 오른다. 그렇게 수용소 생활을 시작한과 동시 매일 계속되는 힘든 노동을 하게 되면서도 기도는 아들 조슈아의 그런 상황에 겁에 질리거나 불안해할까봐 일종의 장난, 게임과 같은 상황이라며 거짓말을 해 안심을 시키고 5살짜리 어린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말을 사실로 믿는다. 그렇게 고된 수용소의 생활을 아들에게만은 즐거운 시간으로 여기게끔 만들어 주려는 아버지 기도. 마지막 엔딩 부분은 그렇게 수용 생활을 이어가던 중 미군에 의해 전쟁이 마무리되려는 도중 수용소에는 혼란이 찾아왔고 기도는 아들 조슈아와 함께 혼란을 틈타 탈출을 시도하다가 독일군에게 발각되어 곧 현장에서 총살되어질 운명 앞에서도 아들 조슈아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자신은 지금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죽음 앞에서도 조슈아에게 코믹한 춤을 보여주며 안심을 시켜준다. 바로 이 명장면은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현재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다. 이후 결말은 아무리 오래된 고전 영화지만 스포가 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꼭 한번 찾아서 직접 시청해 보시길 권한다. 정말 강추하는 영화이다. 나는 이 영화가 끝나고 난 뒤 먹먹함과 울먹임, 정말 많은 생각들을 스스로 해보게 하는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는 그런 영화. 국내 영화로는 태극기 휘날리며 1987, 강남 1970, 화려한 휴가, 범죄와의 전쟁, 변호인, 섹시봉 등 기억이 남는 영화이고 노래나 음악 또한
중독성 있는 멜로디의 화려한 고음과 현란한 바이브레이션 등 기교나 스킬을 뽐내는 뻔한 사랑 이야기나 이별 소재로 한 가사를 노래하는 그런 음악들보다는 그냥 별다른 꾸밈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편하고 자연스럽게 노래하는 그런 음악류를 좋아하는데, 이런 개인 취향에 따라 장범준님을 굉장히 좋아한다. 또한 힙합, 랩의 장르도 좋아하는데, 이유는 랩 가사가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많아서이다. 이야기를 이어나가다 보니 잠시 주제와 벗어난 다른 방향으로 벗어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잭선비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무한도전이란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과 여러 인상 깊고 기억이 남는 고전 영화들이나 음악들과 같이 인터넷 방송이라고 해서 단순히 보여주기식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을 위주로 한 방송을 벗어나 시청자, 유저 및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거나 방송이 종료된 후에도 무엇인가 뭐 하나라도 작은 의미나 가치를 담은, 그로 인한 감동을 주거나 잔잔한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류의 방송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바로 잭성비가 그런 류의 방송 실현과 구현을 위해 긍정적인 마인드와 진취적인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방송 활동을 해볼 생각이다. 기존의 아프리카 TV 생방송 중 인상 깊게 봤었던 방송은 가장 최근에 가정의 달을, 이게 작성이 여러분들 5월 말일입니다.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과 좀 동떨어진 좀 얘기가 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요 전에 작성했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그런 잔잔한 여운이나 의미와 가치를 담은 방송을 바로 제 아프리카 생방송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평소 평소에 그런 제 성향이나 취향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화라든지 평소에 좋아했던 프로그램 이런 거를 좀 빗대어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제는 실제 제가 방송 활동을 하게 될 이 현장 필드에 제가 뛰어든 이 동료 BJ 분들 방송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기존의 아프리카 TV 생방송 중 인상 깊게 봤었던 방송은 가장 최근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진행되었던 BJ 세아님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방송 컨텐츠나 BJ 왁구 대장 봉준님의 다문화 사회라는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소재와 요소를 방송에 담아낸 일본인 BJ 특집 편이나 얼마 전 진행하셨던 자선 바자회 편, 본인이나 게스트 분들이 놓고 간 물품들을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장애우 단체에 기부를 했던 컨텐츠와 다른 BJ분들의 애장품을 제공받고 이를 시청자 경매를 통해 해당 BJ분들의 이름으로 기부하게 되었던 기부 컨텐츠 방송을 정말 의미있게 봤었고, 방송활동 수익금을 자신의 방송과 컨텐츠를 위해 재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BJ 남수님이 진행하셨던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 그들의 이야기와 BJ로서의 삶과 생활 등을 다룬 고등학생 BJ 편 특집과 방송 아이템으로 로또 기계를 구입하여 다른 동료 BJ분들에게 별풍선으로 로또 번호 구매를 유도, 로또 추첨 컨텐츠를 진행하며 발생한 별풍선 수익금으로 해당 컨텐츠에 참여하신 BJ분들의 공동 명의로 기부를 했던 컨텐츠. 물론 게임 진행상에 다소 차질과 답답함이 좀 존재했죠. 제가 어제 방송에도 언급을 했지만 아프리카 저의 입문 계기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제 계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제 최초 팬이 BJ 남수님이셨습니다. 네. 존재했으나 마지막 마무리, 반전에 따른 충격 효과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공익적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컨텐츠
방송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지며 점차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류의 방송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많아질수록 이런 방송들이 점차 주류로 형성되어 가야만 대중문화라는 매체 및 시장 속에서도 인터넷 방송 시장이 더 이상 음지 속의 영역만이 아닌 엄연히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통해 양질을 지향하고 사회적인 좋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떳떳한 하나의 산업군이자 대중에게 인정받는 산업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이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며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BJ랑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셀럽 내지는 중공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끼칠 영향이나 파급력 등을 감안한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방송 모습들은 개인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BJ는 물론 나아가 인터넷 방송 시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중들로 하여금 BJ는 물론 인터넷 방송 자체에 대한 이미지 상승과 향상 효과 등으로 인터넷 방송 시장의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고 이런 변화와 개선과 노력들이 그 시작의 밑거름이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놀러 갔을 때 개인적인 사진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아프리카 여러 같은 이제 그 방송인 활동을 하는 동료 BJ로서 참 안타깝고 지금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 지금 현 상황이 반영이 되지 않았던 제가 5월 말 중순에서 말경에 제가 이제 글을 작성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6월 1일 날 이제 방송 BJ 잭선비 이제 방송 런칭 오픈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지연이 돼서 이제 한 달 가까이 지연이 돼서 7월 1일이었는데 그것도 좀 밀려서 바로 어제 7월 3일 날로 방송 첫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2달 정도의 텀이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좀 현실과 동떨어진 좀 이야기가 됐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안을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 방송 속에 어제 오늘 거쳐서 제 이제 어떤 방송을 하게 될 이제 BJ이고 어떤 방송이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제 인스타그램의 피드를 통해서 사전에 이제 작성해 놓은 내용들이죠. 그 제 평소의 어떤 마인드, 가치관, 사고방식 그리고 앞으로 이제 BJ로서 방송이란 이런 활동에 임하는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저 자체적으로도 뭔가 한 번 더 이런 거를 중심과 뿌리를 다지고 나서 활동을 하더라도 앞으로 방송 활동을 해 나가는 게 가장 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시간 있을 때 여러 장이요. 글도 글고요. 좀 옛날 사람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PB에서 그죠? 왜냐하면 딱 멋있는 뒤에 풍경이라든지 딱 차를 옆에 딱 두고 그런 딱 멋있게 딱 해서 그런 사진들을 막 명품들이나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이제 딱 올려야지 좀 젊은 느낌이 나는데 좀 올드한 느낌이 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이거는 제 신념 또는 이제 소신 가치관이기 때문에 한번은 설명드리고 싶었고 이거를 저 스스로도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딱 제 방송에 담아서 방송을 할 거라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BJ 잭섬입니다. 영상에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